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5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서 모인 2017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최근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주 동안 298명의 현역 국회의원 모두에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의 의무 공천 30% 확보, 18세 선거권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최근 동향에 관한 최근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팀의 김준호 사무처장이고요. 오늘 발언은 첫 번째 모두 발언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총괄해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창인데요. 패스트트랙을 올리려고 하는 선거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꾸려고 할 것인가. 사실 3월 15일 내일은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을 제출해야 될 법정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 12월 15일 날 5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안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했던 약속도 한마디 사과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 법정 시한도 아무 얘기 없이 무사히 다시 지나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반성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국 국회의원 대상으로 비례대표 포함해서 298명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2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8세 여성할당제, 그리고 국회 개혁,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고요. 이 활동은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많은 지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의원들 대상으로 항의행동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답변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민주당 의원은 23명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자유한국당 2명 의원이 답변하셨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답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선거법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인 것이냐 물었을 때 왜 답변해야 되냐? 답변 거부의 태도, 답변을 공개하기 꺼리는 태도, 매우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말라라는 문자 이후에 답변을 철회하거나 답변을 더 내놓지 않았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유권자에 대한 태도인지 민주당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계 측이 참여 자체를 보이콧해온 셈인데 법안뿐만 아니라 당론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석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겠다. 매우 태행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정치 혐오에 편승하는 태행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피치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그 자체를 가로막고자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측위의 자문단이 얘기했습니다. 비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명부의 정당 지지율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석수를 고정시킨 채 이도 저도 아닌 오묘한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많은 분들이 나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있다는, 내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아닌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지금 4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안에서는 다시 한번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와 18세 선거권 인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할당제, 그리고 국회 특권과 특혜를 내놓기 위한 특단의 대책 내놓기 등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영 부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 지긋지긋한 계파 싸움을 끝내고 하나된 목소리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의회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보수 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선출에 힘을 모아달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렇게 최초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워 보수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대안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 의석수 축소를 가장한 지역구 의석수 확대이다. 비례대표제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던 정치 영역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이며, 특히 비례대표제와 50% 남녀 동수제가 결합한 덕분에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된 지 50여 년 만에 아직도 17%이지만 51명이라는 여성 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역구 여성 의원 26명 중 17명이 비례대표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으며, 비례대표 여성 의원 25명까지 합하면 51명의 여성 의원 중 비례대표 경력을 가진 여성은 83.4%이다. 그만큼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 진입과 경력을 지속시켜주는 중요한 발판이며,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애인,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표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개파적이고 위계적인 50대 이상의 남성 카르텔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년 7회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여성과 청년을 50% 공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공천에서 자유한국당은 여성과 청년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를 기억할 때 나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늘린다고 해서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남성 의원들이 앞뒤에서 환호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공천을 앞두었을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금과 같은 지지를 보낼지는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기에 한병숙 대표가 지역구에 여성 15%를 공천한다고 했을 때 정청래 전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남성들이 집단 반발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자유한국당 남성 의원들의 반발은 민주통합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선의 원내대표를 한 것과 비교하면 4선인 나경원 의원이 지금에서야 원내대표가 되고, 그것도 최초 여성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 정치가 그만큼 남성들을 위한 남성의 정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초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단순히 개인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경원 의원이 현재 그런 수식어를 달고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비례대표제 유지, 1인 2표제 도입, 여성 할당제 등 국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왔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초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국회 의석수 확대,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서 할당제를 넘어 남녀 동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도입을 자유한국당 내에서 추동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과오를 청산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원내대표이자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떳떳하게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고 여당이면 촛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당 지지율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얻은 덕분에 누렸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적폐정당과 손잡고 그들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짓을 그만두기 바란다. 민주화 세력이면 민주화 세력답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원내대표가 나서서 막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누구와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꼼수는 그만 부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제대로 임하기를 요구한다. 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 정초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최초로 여성에 대한 의무공천이 비례대표제에서 들어오면서 최초로 10% 이상의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배출되었고요. 그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 원내 진입하신 분들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경원 원내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여성 비례성을 더 높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굉장히 증진시켜왔고 일각에서 비례대표가 가질 효용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국회의 혁신과 새로운 변화의 발업을 추동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 움직임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바로 직전에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의견과 주권을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를 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창인데 선거 연령 하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또 추진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저희 시민사회도 오랫동안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요구해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속처리 안건 지정 논의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또한 포함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이 선거연령 하향마저 못한다면 정말 무엇을 했냐라는 정치적 역사적인 평가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만 18세 반드시 포함되길 바라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정치개혁을 위한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어깃장 놓는 진정성 없는 어깃장 놓기만 반복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다음 총선뿐 아니라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선은 정말로 유권자 1인 1표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선거로 치르고 싶다. 그리고 만 18세도 함께하는 최초의
한국 최초의 공직선거로 치르고 싶다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협의와 책임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18세 선거권이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착석해 주신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려고 생각하고요. 패스트트랙 논의가 현재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까지는 아시다시피 이견이 별로 없고 5.18 특별법만 이제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직선거법의 내용에서 연동형 비례의 도입 방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18세 선거권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이야기와 좀 보도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저희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취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질의들을 많이 해주시면 선거법 개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의 윤철환 정책실장께서 나누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18세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일 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원은 깊은 반성을 국민들에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주간 우리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답보 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해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참정권 실현, 여성 30% 의무 공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298명의 국회의원 중 57명만이 답변을 해왔다.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8명의 의원 중 23명만이 입장을 밝혔다. 그 원인은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 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소속 의원 중 고작 2명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3개월이나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퇴행적인 주장마저 한마당이다. 비례대표 전면 폐지라는 위헌적 주장도 황당하지만 끝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실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우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 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필요 재표를 외면하고 개별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동형 필요 재표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필요 재표를 실현하면 무조건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는 경강부회식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준 연동형과 권역별 명부까지 한꺼번에 적용하여 누더기 입법을 만드는 노릇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18세 선거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 모두 2020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다. 만약 4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면 18세 선거권 보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정당이 자신의 유불리만 개선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지향하고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면 이에 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이 있는 정당은 2020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네,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만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초과의석 문제 때문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렵다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과 같이 총 의석수를 고정하고도 온전한 연동형 실현을 위한 정책은 훨씬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많이 풍부하게 부탁드리고요. 75석을 가지고 준연동형 플러스 권역별을 할 경우에 75석 병립평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도 한번 의문이 좀 가는 점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 우려를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bit.ly/응답하라 연동형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개별 의원들의 개별 답변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있지만 이 설문조사에 그래도 흔쾌히 답변해 주신 57분의 국회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